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동두천시가 70억 원을 들여 만든 공방거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 상당수 공방은 문을 닫아버렸고 운영 중인 공방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의정부시는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입소자 등에 대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다음 달 3일까지 2차 접종을 모두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장이 15일 시의회에서 불신임안이 통과됨에 따라 직무정지를 당했습니다. 시의회 의장이 불신임으로 직무가 정지되기는 포천시의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몽땅 날리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기 북부에도 마포 연남동이나 수원에 있는 공방거리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이런 목표를 갖고 시작한 것이 동두천 디자인 아트빌리지 사업입니다. 공방을 지역의 명물로 만들어 상권을 살려보겠다는 취지였는데요. 사업 착수 후 4년이 지난 현재의 모습은 이런 취지를 무색해 합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보산동 외국인 관광특구에 공방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미군 병력이 줄어들면서 상권이 죽어가던 곳이었는데요. 공방을 통해 상권을 살려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색적인 공방을 유치해 죽었던 상권을 살려보겠다. 이른바 디자인 아트 빌리지 사업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문화예술거리를 좀 조성해보자 하는 차원이었고요. 그 공간만 우리가 이제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여기 와서 자생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교육 사업. 4년여가 지난 뒤 거리는 어떤 모습일지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평일 낮 시간, 골목엔 정정만 감도입니다. 주말은 어떨까? 어쩌다 한 사람 지나가요. 뭐 시골에 간 버스나 지나가듯이 그 시기지 그래요. 한 도예 공방. 공방을 연 지 4년이 넘었지만 찾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매출로는 월 임대료도 감당하기 힘듭니다. 여기 와서 그냥 구경하다가 사시는 그런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두 달에 한 명 정도? 상당수 공방은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왜냐면 전기세 값도 안 나오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지난 2017년 조성된 이 공방거리엔 한때 60여 개의 공방이 입주했지만 하나둘 이곳을 떠나기 시작했고 4년여가 지난 지금은 절반 정도인 34개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두천시는 공방 입주자들에게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점포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입주자들은 이런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공방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도록 하려면 모을 수 있는 유인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컨텐츠가 없었죠. 없었던 게 첫 번째 먹거리 없었고 두 번째 놀거리, 그 다음에 볼거리. 홍보나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진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같은 동두천에 사시는 분들도 여기에 디자인 아트빌리지 이렇게 공방거리가 있는 걸 모르는 분들도 오히려 있으시면은. 이런 문제는 시작부터 예견됐습니다. 시는 사업 초기 사업을 운영할 전문가 16명을 민간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위촉된 지 넉 달 만에 모두 사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시는 이후 다른 전문가를 선임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달성했죠. 이렇게 평가하는 근거가 뭘까? 여기 사람 왕래가 많지 않았던 부분이었는데 16년도부터보다는 월등히 사람이 많이 늘었다는 거죠. 얼마나 늘었다는 자료는 있나요? 데이터는 없는데요. 단기적으로 임대료나 시설 지원해 갖고는 상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죠. 공방에 사람 모으기는 어차피 힘들어요. 세계적인 수준의 어떤 공예 마을이 아니면. 지역 상권 살리기에 마중물로 기대를 모았던 디자인 아트 빌리지 사업. 동두천시는 이 공방 거리를 만드는데 70억 원을 썼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의정부시는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입소자 등에 대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접종자 수는 2만 5천여 명으로 접종 시작 후 완료까지 2달여가 걸렸습니다.
의정부시는 다음 달 3일까지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2차 접종을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지난 12일 기준 의정부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은 1차 기준 10만 1,400여 명으로 인구 대비 2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이 지난 15일 밤 관내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총 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은 밤 10시부터 2시간 동안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호원-IC 등 4곳에서 진행됐습니다. 적발된 운전자 9명 중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사람은 2명, 정지 수준인 사람은 7명이었습니다. 경찰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주 야간을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음주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몽땅 날릴 처지에 놓인 사례가 최근 크게 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단 남의 일로 넘길 일이 아닌데요. 이 문제에 대응을 위해 경기도가 애쓰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권기석 부동산관리팀장과 이야기 나눠보죠.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부동산 매물을 깡통 전세라고 하죠. 어쩌다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건지 먼저 사례들을 통해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집주인이 은행 대출금 이자를 계속 연체하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 버려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간 사람이 전세보증금을 몽땅 날릴 처지에 놓여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전세보증금을 시세와 같게 부풀려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한 후 불량 임대 사업자에게 명의를 넘기는 경우, 또 임대인과 임차인이 결탁해서 정부 기금으로 운영되는 전세자금 대출을 허위로 받는 경우, 또 집주인이 국세나 건강보험료를 체납해서 전셋집이 압류당하는 사례 등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나라가 집값 대비 전세금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할 것 같습니다. 최근 이런 억울한 사례들이 좀 늘어났다고요? 네, 깡통 전세 피해를 당한 뒤 보증금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사례가 최근 4년간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2017년 33건이었는데 2019년에는 1630건, 2020년에는 2408건 등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을 대신해서 물어준 전세보증금도 2017년 34억 원에서 2020년에는 4,415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이렇게 큰 만큼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시급해 보이는데 경기도가 관련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요? 주택 정책을 악용한 깡통 전세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작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 1월부터 깡통 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축 주택 가격 상담 신청은 상담센터 누리집에 접속해서 깡통 전세 유형 예방법을 확인하고 소재지, 주택사진, 연락처 등 주택 정보를 간단하게 입력하면 지역별로 배정된 감정평가사가 신청한 주택에 대해 적정한 주택 가격 등을 유선으로 상담해주고 있습니다. 상담센터는 감정평가사분들이 재능 기부로 운영되기 때문에 별도의 상담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이런 방법들 많은 분들이 전세 계약 전에 미리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담센터 도움으로 보증금 사고를 미리 방지한 사례들도 있었죠? 신축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1억 4천만 원짜리 전세 상담 신청 사례입니다. 법원 감정 평가 금액이 22억 원인 이 주택은 선순위 보증금이 12억 원, 은행 대출금이 8억 원으로 자칫 신청인의 보증금이 위험할 수 있어 다른 전세 물건으로 할 것을 공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깡통 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에서는 감정평가사가 신청 물건의 보증금액의 적정 여부, 선순위 채권 상담, 전세보증보험 가입 안내 등의 상담을 통해 깡통 전세로 인한 도민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시 주거 불안이 커진 만큼 또 말씀해 주신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데요. 전세 계약 전에 깡통 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청 권기석 부동산관리팀장이었습니다.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장이 15일 시의회에서 불신임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시의회 의장이 불신임으로 직무가 정지되기는 포천시의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시의회는 이날 강준모, 연재창, 박혜욱, 임종훈, 조용춘 의원 등 5명이 공동 발의한 손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붙였습니다. 당사자인 손 의장을 제외하고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 찬성 4표, 반대 2표로 찬성이 제적 인원의 절반을 넘어 불신임안이 통과됐습니다. 박혜욱 의원은 이날 불신임안을 제기하며 보도자료 사전 검열과 통제, 공문서 훼손, 양아치 발언, 동료 의원 징계 발언 등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 무책임한 회피성 발언, 의장 권한의 부적절 등으로 의회 품위를 손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장직이 정지된 손세화 의원은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고 법원에 불신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길거리에서 행인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 11부는 상해와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의 도피를 도운 B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의정부 시내 거리에서 행인들을 폭행한 뒤 차를 타고 달아나다 출동한 경찰관을 다치게 했습니다.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와 공무집행 방해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교외선 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교외선 선로 보수 설계를 위한 예산으로 40억 원을 확보하고 교외선 통과 구간인 의정부와 양주, 고양시 등 3개 지자체가 운영비 협의를 마치면 하반기에 실시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내년 중 설계를 마치면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3년 말 운행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정부 구간정류장을 기존 한 곳에서 추가 증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정부시는 교외선 의정부 구간 역신설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연천군과 강원도 철원군이 접경지역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지자체는 실무 추진단을 꾸려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요 현안으로는 두 지자체 주민들이 이용하는 광역 화장장과 매립시설 설치, 국도 3호선 확포장 공사 추진 중입니다. 이에 앞서 두 지자체는 지난 2월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와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의정부시 보건소가 비대면 홈트레이닝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사람들로 생활체육지도사가 생활체조와 스트레칭, 전신운동 등을 온라인으로 지도합니다. 보건소는 트레이닝 이후 체지방 감소량이 줄어든 상위 5명에게 건강용품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1기 운영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로 격주로 총 3회 실시하며 기수별 선착순으로 30명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의정부시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센터로 전화하면 됩니다. 농자재를 불법으로 유통한 판매업체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3일부터 14일까지 19개 시군 농자재 판매점과 원예 자재점 등 100곳을 단속해 2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내용으로는 무등록 판매업체가 5곳, 판매업 등록사항 미변경 10곳,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판매하거나 보관한 업체 4곳, 농약 취급기준 위반 4곳 등이었습니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무등록 판매업체나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판매하거나 보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백신에 대해 여러 궁금증이 끊이지 않고 있죠. 백신을 꼭 맞아야만 하는 건지, 백신을 맞으면 효과는 얼마나 가는 건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의와 함께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미 백신 접종을 마친 기자들의 생생한 후기도 들려드립니다. 17일 목요일 오후 5시 로컬을 그려가는 사람들 로그인, 많은 시청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